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쓰담. NH 멤버스. 같이 쓰담. 아,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해 쌀 생산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건비와 토지 임차료 인상 등의 여파로 농가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겁니다. 네, 그나마 산지 쌀값이 오르면서 쌀 농가들의 소득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었는데요. 올해는 농가 소득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쌀 농가의 생산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2018년산 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8년산 쌀의 1헥타르당 생산비는 796만 4,150원으로 2017년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쌀 20kg 한 포대당 생산비 또한 3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2018년 쌀 20kg당 생산비는 29,347원으로 전년보다 15.9%, 4,000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생산비 가운데 금액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노동비와 토지 용역비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비, 즉 인건비는 1헥타르당 203만 2,230원으로 2017년보다 21% 늘었고 토지 용역비, 즉 땅을 빌리는 값은 1헥타르당 266만 260원으로 2017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농촌지역 임금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종묘비입니다. 종묘비는 1헥타르당 20만 2,080원으로 2017년보다 30.9% 증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이 오르면서 정부 보급종 가격이 18% 인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벽식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약과 비료 비용도 각각 12.3%, 7.1% 증가했습니다. 농협이 농약, 비료 등 각종 농자재 가격을 꾸준히 내렸지만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았던 탓에 단위 면적당 사용량이 늘면서 관련 비용 또한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나달 형성 시기에 폭염과 잦은 강수가 있었고요. 등수기에는 일조 시간이 줄어드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농약과 비료 사용량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령 농가들의 생산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세 이상 농가의 1헥타르당 쌀 생산비는 858만 원으로 평균 금액보다 62만 원이 많았습니다. 반면 40대 농가의 1헥타르당 쌀 생산비는 736만 원으로 70대 농가와 무려 122만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70대 농가는 노동비와 위탁 영농비 등 주로 인건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쌀 농가의 생산비는 증가했지만 농가 소득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농가 소득은 2018년 1헥타르당 682만 9,07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지 쌀값이 오르면서 2017년보다 25.1% 높아진 겁니다. 다만 어렵게 회복한 쌀 농가의 소득이 올해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즉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한 농가 신청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벼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지 못하면 올해 쌀 과잉 생산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2019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르는 등 올해도 생산비 절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쌀농가의 소득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쌀 생산 조정제에 참여 농가 수가 적어서 올해도 쌀이 남아돌 거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가들에게 벼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했는데 지난해보다 겨우 2,000헥타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벼 농가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지만 좀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쌀 수급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월 초 논벼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벼 재배 의향 면적을 물은 결과 지난해보다 겨우 2,000헥타르 줄어든 73만 6천 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농가들이 벼 재배를 특히 고집하는 이유는 현재 쌀값이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 2천 원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고 올 수확기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농가들 사이에서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쌀 목표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도 농가들이 벼 재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농가들은 여전히 벼 재배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 큽니다. 결국 타작물 재배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보다 쌀 소득이 더 높다는 판단을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된 재배 의향 면적이 실제 재배로 이어지면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농경연은 올해 벼 재배 면적이 73만 6천 헥타르이고 단수가 평년 수준일 경우 올해 쌀 생산량은 39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5만에서 20만 톤 과잉이라는 게 농경연의 설명입니다. 과거 과잉 공급 물량이 30만 톤 가까이 됐던 2016년의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했음에도 쌀값은 전년보다 14.7%나 하락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쌀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경연에 따르면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RPC를 비롯한 산지 유통업체의 벼 재고가 2월 말 기준 지난해보다 21만 톤가량 많아 저가 출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가들도 원료국의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4월까지는 상당 부분을 시장에 출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재배 면적 감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올해 노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목표 면적이 5만 5천 헥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 신청 면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이고 목표 수준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이제 생산량도 많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쌀 가격 유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경연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업이 여성 농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데다 사업의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성 농민의 세대별 수요를 고려해 정책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다수 여성 농민들이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업의 정책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세대별 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화 정책 과제에서 모든 세대의 여성 농민들이 현행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업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여성 농민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단어가 있는 교육은 못 받았어요.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교육 이런 것도 따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 거네요? 없어요. 네.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임대 실적만 봐도 여성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농경연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남녀 구분 없이 임대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임대 실적 중 여성이 이용한 경우는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부인의 이름으로 빌리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여성 농민의 이용 실적은 더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여성 농민들의 세대별로 다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6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 여성 농민들은 기술 습득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성용 농기계 개발보다 기존 농기계 교육 강화를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46세에서 65세까지의 중년 여성 농민들은 농사일과 집안일 등 노동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업보다 노동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66세 이상의 고령 여성 농민들은 농사일을 점차 줄여나가는 세대로 농기계 사업보다 농작업 대행 확대를 원했습니다. 농경연은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요층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잠재 수요층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기계 관련된 그 정책은 청년 여성 농업인, 그다음에 중년 여성 농업인을 타겟으로 해서 그 전략을 세워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농업 인력 부족으로 농촌에서 여성 농민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농기계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살처분 작업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때 가축을 살처분한 뒤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가축 살처분 작업자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2010년 구제역 가축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던 축협 직원 정모 씨. 그는 몇 개월 뒤 숙직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망 전에는 평소와 다르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정 씨와 같은 가축 살처분 작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작업자의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 중입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살처분 작업자에 대한 심리지원 신청 기한 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기존엔 작업자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면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 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 그 이후라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작업자가 정신과 약물 처방 등의 심층 치료를 받으려면 비용의 50%를 자부담해야 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부담 없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복지부와 협의해 예방 및 점검도 강화합니다. 작업자의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매뉴얼과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만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산하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가축 살처분과 매몰에 참여한 작업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가축 살처분 작업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2017년 심리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 기준을 넘겼습니다. 또 중증 우울증이 의심되는 응답자도 23.1%에 달했습니다. 또 살처분 작업이 초래한 정신적 고통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가축 살처분 작업자의 상처를 보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포근하다 싶으면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 바깥 외출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내에만 있는다고 무조건 안심이 되는 것도 아니죠. 특히 가족 중에 고령자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실내에 식물을 두면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초미세먼지 나쁨주의보. 환기도 시킬 수 없는 데다 실내라고 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농촌진흥청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실내에 식물을 두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겁니다. 농진청은 초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당 300 마이크로그램 농도로 있는 밀폐된 방에 식물을 넣고 4시간 뒤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 이 같은 효과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에서 가장 높은 저감 효과를 낸 식물은 파키라로 잎면적 1세제곱미터당 155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를 없앴고 다음으로 백냥금, 멕시코 소철, 박지란, 율마 등의 식물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초록색 식물을 보면 눈의 피로감도 덜어주고 공기 정화를 함으로써 지금 요새 많이 찾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이유는 식물의 흡착과 흡수 효과 때문입니다. 잎 표면의 왁스층에 미세먼지가 달라붙거나 잎 뒷면 기공에서 광합성을 통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 기기를 통해 보면 실제 초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이 나타납니다. 농진청은 초미세먼지가 나쁨인 날 기준으로 거실에 화분 3개에서 5개만 둬도 초미세먼지를 2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가정의 거실 넓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식물을 넣어서 4시간 동안 20%를 저감하는데 화분 개수가 3개에서 5개 정도가 됩니다. 또 보통 잎 표면에 잔털이 많은 식물이 저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잎 뒷면에 주름이 많은 식물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공기정화 식물이 미세먼지를 30%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가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농협이 장애인 384명을 특별 채용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이들의 권익 향상에 농협이 적극 나서는 건데요. 앞으로도 농협은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농협은 최근 제7차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384명을 특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6% 수준으로 이번 특별 채용을 통해 농협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3.1%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범농협 법인들은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도서관 관리, 스마트팜 운영, 콜센터 상담 등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했습니다. 농협은 또 장애인 프렌들리를 테마로 입사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서류 전형을 간소화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인적성 시험만 실시하고 면접도 지원자의 생활 근거지를 고려해 지역별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농협의 이번 조치는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동조합의 윤리적 가치를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원서는 다음 달 19일까지 접수하고 온라인 인적성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5월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장애 정도와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무지와 직무가 결정됩니다. 농협은 이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 업무 맞춤형 사무집기 구입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농협은 이번 특별 채용 기간 동안 예정 인원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수시 채용 등을 통해 채용 목표 인원을 빠르게 달성하고 아울러 일반 직원 채용 시에도 단계별로 가점을 부여해 장애인 채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대거 특별 채용은 평소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김병원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기업의 장애인 고용 관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올 들어 산불 발생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양상인데 산림청은 국가 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이 3월 2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국가 산불위기 경보를 관심, 주의에 이어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 내려진 경계 경보는 산불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최근 강원 영동과 남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사흘 이상 지속됨과 동시에 영농 준비로 논밭 소각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3월 26일에서 27일 이틀간 전국에서 산불이 20건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이 더 커진 겁니다. 또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산불 발생 건수는 267건, 지난해 199건에서 68건이나 늘었습니다.
산불 원인으로는 행락객과 등산객으로 인한 실화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 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인 4월 21일까지 매 주말마다 특별 기동 단속반을 꾸려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원인인 논 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 행위와 봄철 행락객과 등산객 증가로 인한 입산자 실화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특히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드론 헬기를 활용해 소각 행위 발견 시 즉시 지상 현장 요원을 투입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외에도 전국 산불 감시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등 2만여 명을 등산로 입구와 농산촌 산림 인접지 등에 집중 배치할 예정으로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개개인의 자발적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산 통제구역이라든가 등산로에는 입산을 금지하여 주시고 봄철 영농 준비 시 농산 폐기물 소각을 좀 금지하시고 아울러 건조하고 강풍이 불 때는 산림대 인접 주택지 등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자제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더욱이 봄철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은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4월 18일까지 에너지 진단 컨설팅 시범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농어가의 경영비 중 30-40%를 차지하는 난방비 부담을 덜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농가가 선정되면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에너지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설비별 운전 성능 및 운전 상태, 관리 현황 등을 분석해 농가별 최적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컨설팅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해당 농가를 모니터링해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재배 기술 연시회를 가졌습니다. 연시회는 농업용 드론 활용 벼 담수 산파 재배 기술 교육과 농업인 상담, 현장 연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벼 재배에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담수 산파 재배 기술이 적용되며 잎모율 향상과 도복 감소, 새 피해 방지를 위해 벽실을 규산으로 코팅해야 합니다. 드론 활용은 육묘 이양 대비 비용 60%, 노동력 50%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농민들의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농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잣나무 한 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와 옥천군, 산림청은 먼저 긴급 방제 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 반경 2에서 5km 이내 지역에 대해 항공과 지상 정밀 예찰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감염목에 대해서는 모두 배기, 파쇄 등의 방제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NH농협생명이 서울 서대문구 농협생명 본사에서 제4기 고객 패널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고객 패널 제도는 고객이 직접 상품과 서비스 등을 체험한 후 개선 사항을 제안해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NH농협생명의 고객 소통 창구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고객 패널을 선발하고 있는데 올해 선발된 12명의 고객 패널은 6개월간 자료 조사와 결과 보고서 제출, 수시 아이디어 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고객 아이디어를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요즘 따뜻해진 날씨에 나른하고 입맛도 없는 분들 많으시죠? 봄철 몸에 활력을 주고 피로를 풀어준다는 제철 채소가 있는데요. 바로 두릅입니다. 봄철 채소 두릅을 현장에 나가 있는 최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매년 이맘때쯤이면 겨울철 떨어졌던 면역력을 회복하고 춘곤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제철 나물인 봄나물을 찾게 되죠. 제가 나온 이 마트에서도 다양한 봄나물로 향긋한 봄 내음이 가득한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봄나물은 바로 이 두릅입니다. 봄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두릅.
두릅은 땅두릅과 나무두릅으로 나뉩니다. 땅두릅은 4월에서 5월 땅에서 돋아난 새순을 말하는 것이고 참두릅이라고 불리는 나무두릅은 두릅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연산 나무두릅은 워낙 채취량이 적은데요. 요즘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 이른 봄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데쳐갖고요. 양념해서 고추장에다가 초고추, 식초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마늘 양념해서 찍어 먹지 뭐. 우리 집 양반이 좋아하죠. 비싸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메밀가루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전 부쳐가지고 그 안에다 이렇게 데쳐서 두릅 데쳐가지고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간장에다 찍어 먹는 걸로. 봄 두릅은 금이고 가을 두릅은 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에 채취하는 두릅은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두릅은 비타민 A와 C의 함량이 높아서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두릅의 사포닌 성분과 콜린 성분, 여기에 특유의 향을 내는 정유 성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의 활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의 사포닌은 혈당을 내리고 혈중 지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병, 신장병, 위장병에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철분 및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릅은 각종 요리로 활용해 먹을 수 있는데요.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치거나 찍어 먹기도 하고요. 또 고기와 함께 꿰어 두릅젓을 만들거나 튀김, 샐러드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두릅을 고르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은 두릅을 고르시는 방법은요. 이 짤막하고 덜 핀 거, 통통하고 연한 거 그런 걸 고르시는 게 맛있습니다. 두릅은 자세히 보면 가시가 있는데요. 만졌을 때 단단한 정도의 억센 가시들은 칼로 제거해줘야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두릅을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꼭지 부분을 손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촉촉한 키친타올로 감싸 밀폐 용기에 담고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보름 정도 싱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두릅을 소금물에 살짝 데치면 색도 선명해지고 보다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